아,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웃음이 나요. 머리가 안 돌아가. 땀인가. 짧게 끊을게.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씀의 8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에 자주 못 와서 8월 책방 로그를 좀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 그동안의 근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은 좀 저희가 바빴어요, 사실. 왜 바빴냐면 7월 중순에 있었던 이제 세븐틴 원우님의 생일 책방을 좀 진행하느라 약간 정신없이 중반부에서 후반부가 이제 흘러갔고,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저희 작가의 책상 전시를 함께 해주셨던 박선현 작가님의 북토크를 하면서 이제 7월이 싹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너무 덥네요. 지금 저희 너무 덥고 너무 더워. 그렇게 8월로 넘어왔습니다. 8월은 또 8월이 되자마자 또 다른 생일 책방으로 저희가 분주하게 좀 맞았어요. 보이그룹 온앤오프의 데뷔 6주년을 기념하는 생일 책방이 있었고,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책방 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8월들은 좀 어떤 소식이 있냐면, 저희가 오랜만에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마포구의 특색 있는 서점들과 함께 릴레이 독서 모임을 저희가 벌써 4기수째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올해 5기를 새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작업책방 씀의 프로필 링크 뿐만 아니라 아인서점, 그리고 책방 사춘기, 그리고 번역가의 서재 등 함께 진행하는 서점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독서 모임이고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잘 안내를 해 놓았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월 작가의 책상 전시는 저희가 이제 작가님 한 분을 따로 모셔서 진행하기보다는 저희만의 여름 큐레이션 도서들로 좀 다채롭게 채워볼 예정입니다. 뭐 특정 장르의 책만 소개하지 않고 그림책이나 뭐 워터프루프 책이나 뭐 에세이, 소설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서 여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책들을 좀 준비해 봤으니까요. 아직 사실 여름이 길게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 책방에 오셔서 잠깐 쉬어가면서 책들도 보시고 커피도 드시고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는 동안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을 좀 소개해 볼까요? 네. 저의 첫 번째 읽은 도서는 이로 작가님의 뛰어들어 지켜 더 크게 안아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에요. 장르 소설이고, 지금 최애가 있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읽어야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약간 최애가 나한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망상이 아닌 현실로부터 시작되는 소설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런 상상을 하는 덕후가 있고 이런 상상을 아예 안 하는 덕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당신이 어떤 덕후든 일단 최애가 내 가슴에 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이 책을 읽으셔야 하고, 읽게 된다면 일단 바로 최애와 DM하는 그 과몰입하는 현장에 빠져들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인스타그램 파란 딱지를 단 나의 최애가 저한테 DM을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면서 시작되는 소설이에요. 파란 딱지로 보내? 일단 파란 딱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죠, 덕후가. 최애의 계정이 혹시 해킹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고 최애가 맞구나. 최애가 맞아요.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최애의 부계정으로 최애가 부계정으로 옮겨와서 나한테 다시 말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계정이 나를 오랫동안 팔로우하고 있던 계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더 연속으로 놀래죠. 처음에 최애가 나한테 말을 건 것도 놀라운데, 최애가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안전한 계정으로 옮겨서 말을 건 그 계정이 나를 오랫동안 팔로우하고 내 게시물에 나의 되게 보잘것없는 계정에 좋아요를 꾸준히 눌러왔던 계정이 바로 최애의 부계정이었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이 소설의 초반부인데, 이 소설은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다르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이미 최애가 나한테 DM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한 판타지이긴 한데, 왜냐면 이게 설렘이랑 로맨스로 가득한 거랑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기대했다면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이 벌써 아쉬워. 왜 안 하냐고. 연애를. 그러니까 팬과 연예인의 관계를 끊임없이 인식하게 하는 대화예요. 네.
물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최애다 보니까 나 혼자 설레고 나 혼자 잠 못 자는 순간들이 많아. 그리고 유사는 안 먹여줘? 최애도 유사를 안 해? 의도하고 먹이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최애다 보니까 내가 알아서 먹게 되지. 근데 이 덕후는 어떤 덕후냐면 그것도 굉장히 경계하는 덕후야. 그래서 근데 경계하는 덕후임에도 불구하고 먹게 되는 순간이 있죠. 뭘 자꾸 먹는데. 자꾸 설레게 되는 순간이 네. 있지. 최애가 나를 막 꼬시려고 하거나 나한테 어떤 수작을 보이려고 연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의미 있는 대화가 수작 걸었으면 좋겠다. 그치. 근데 최애도 수작을 걸지 않고 이 덕후도 개수작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의외의 이제 설렘 포인트고 더 애달프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무리 팬과 연예인 관계를 끊임없이 인식하게 한 채로 흘러간다 해도 붕 뜨게 돼요. 읽는 내 마음이. 이 주인공도 붕 뜨고. 그래서 저는 이게 덕질이랑 되게 닮아 있는 소설 같은 거예요. 다 읽고 나니까 되게 판타지 속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덮고 나니까 이 소설은 그냥 덕질을 DM으로 풀어낸 소설인가 보다 하고 약간 이렇게 마음이 착 가라앉긴 했는데 최애가 나한테 말을 건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말을 최애한테 해주고 싶을까? 그리고 나의 최애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거를 상상하면서 되게 읽기 좋은 그런 소설이었어요. 말 걸어줬으면 좋겠어? DM 왔으면 이걸 좋겠어.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조금 실망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도 보낼 수 있잖아요. 짬나서. 보낼 수 있죠. 응원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제가 자신 있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그치,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최애가 일단 나한테 연락을 오면 얘한테 일단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뭔가가 결여돼 있고 뭔가 주변에서는 좀 채울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나한테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하지만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덕후의 마음 하나하나에 최애가 응답하는 소설이에요. 진짜로. 항상 나만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덕질에서 최애가 응답을 해주는 그런 되게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소설입니다. 유성관 작가님의 여름 맥주 영화입니다. 여름 맥주 영화?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알고는 있던 책인데 이렇게 더운 날 낮에 여기 표출본사 대표님께서 맞아요. 도보로 오셨겠지? 그래서 근처에 사무실 있다고 하셨으니까. 직접 가져다 주신 거여서 원래도 읽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피서 갈 때 들고 가자 해서 들고 갔는데 너무 진짜 여름에 딱 맞는 특히 영화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을 저격하는 거는 확실하다. 에세이죠 이것은. 네, 완전 에세이고요. 근데 사실 맥주는 좋아하시는 분들 특유의 그 호비 어떻고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기가 내가 맥주를 그렇게까진 모른다면 건너뛰어도 된다. 그러니까 여름 맥주 영화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가 있으니까 맞는 키워드로 읽어도 충분히 좋고요. 나한테 맞는 맥주를 페어링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랑 맥주를 마시면. 왜냐면 뭐 이런 날엔 이런 맥주 하면서 이제 드시거든. 근데 그게 나를 데리고 만약에 이분이 그 브루어리에 가셨다 하면 나한테 맞는 그런 맥주를 딱 추천해 주실 것 같고 또 영화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뭐 이런 맥주 이런 거를 페어링 해주실 것 같아서 되게 같이 맥주 마시기에 너무 재미있는 친구일 것 같은. 아니 이 책을 읽고 이 작가님에 대한 신뢰를 되게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책인가 봐요. 얘기를 들어볼수록. 그러니까 되게 뭔가 친근하게 느껴지면서도 뭔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게 만드는 에세이 같아서. 이야기 보따리가 있으신 그러니까. 집에서 시원한 맥주 뭐 그냥 이런 한국 라거도 괜찮아요. 그쵸. 내가 좋아하는 호비 진한 맥주 아니어도 되니까 그런 집에서 마실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 마시면서 읽으시면 집에서 좀 피서를 즐기기에 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책은 이유리 작가님의 좋은 곳에서 만나요입니다. 이 책은 연작 소설집입니다. 웹진 안온에서 이유리 작가님이 연재한 소설이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온 건데요. 사실 이제 브로콜리 펀치 이후로 이유리 작가님의 이런 단행본을 기다린 독자님들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너무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저의 올해 소설 자리를 미리 비워놓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고 이 연작 소설은 모두가
망자가 된 주인공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령들이 저승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저마다 해소하지 못한 마음을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근데 연작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주인공의 죽음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느슨하게. 그러니까 이승에서 각각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삶에서 그냥 너무나 먼 낯선 타인이었지만 서로의 죽음의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뭔가 원한이나 혐오를 목적으로 한 살인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죽음에 연루가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얽혀 있다는 메시지처럼 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흔히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죽은 이후에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누군가한테는 못다한 이야기가 남아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책에 담겨있고, 죽었을 때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영원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서술이 되어서 읽는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기보다도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못 듣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낌처럼 들렸어요. 읽었어요. 그래서 뭔가 가슴 아픈 소설이라기보다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따뜻하게 차오르는 소설이었고, 이 제목이 좋은 곳에서 만나요잖아요. 매 소설마다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소설이 끝날 때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넘어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은 곳에서 만나요라는 말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할 수 있고 당장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부 같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뭔가 요즘을 좀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 소설이 되게 큰 위로처럼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책은 에이미 블룸의 사랑을 담아입니다. 뭔가 이 제목만 봤을 때 네. 상상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사랑이 없나요? 결국엔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책인데, 이거 에세이인가요? 네. 에세이고요. 이게 설명하기에 조금 충격적인데 에이미와 브라이언 두 부부예요. 네. 부부의 이야기인데 브라이언이 알츠하이머 판단을 받고 본인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판단력이 있을 때 네.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스위스에 그 자살을 돕는 디그니타스라는 그 병원에 가기까지 의 과정을 담은 논픽션인 거죠. 실제 이야기. 2019년 가을부터 준비를 해서 2020년 1월? 2월에 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여정인데, 디그니타스가 스위스에서는 합법인 거예요. 네, 안락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판단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병원인 거죠. 네네. 디그니타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분별력. 정말 이 당사자가 스스로 분별력 있게 선택한 것인가.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면담을 몇 차례를 하고 전화로도 그러니까 화상으로도 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일에 약을 먹기 전에도 얼마든지 원하면 안 하셔도 된다. 네. 이걸 계속 설명도 해주거든요. 네. 너무 까다롭고 그 과정이 아무나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되게 까다롭고,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아니어야 해. 그래서 그 진단서에 우울증 내용이 있으면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남편이 그런 선택을 했고 존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의 죽음을 돕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에이미도 중간중간에 심리 상담을 받고 너무 그렇겠네요. 괴로워하고 둘이 맨날 울어. 그걸 막 거기에서 남편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흔들리지 않고 부인은 이게 양가적인 마음인 거예요. 통과가 되길 바라면서도 그치. 통과가 되면 끝이잖아. 그치. 죽는 거잖아. 안 되면 그럼 내가 평생 이 사람을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내가 케어해야 되는데 60대에. 그리고 그 모습을 또 봐야 되고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게 되는 과정에서도 자기 묵묵히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고 그 남편의 또 바람과 굉장히 반하는 또 삶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쉽게 우리가 그 과정을 알기는 너무 어려운 건데 그냥 그런 존재나 단체나 기관이 있다는 것만 알지 실제적으로 누군가 그거를 해나가기 위해 시도하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잘.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논픽션으로 볼 수 있다는 완전 점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또 에이미 앞에서 약을 마시고 눈을 감기까지 그 전 과정이 나와 있고 에이미가 쓴 책인 거죠. 부인이 쓴 책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미국에 둘이 같이 떠났다가 여행 가방을 뭘 들고 가지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 여행 가방을 남편 걸 들고 갔다가 가지고 돌아와? 이것도 이상하고 그 옷을 몇 벌을 챙겨야 돼?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여서 겪어보지 않으면 그런 것까지 이제 상세하게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그런. 근데 이게 여행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을 것 같고 돌아오는 길은 또 하나의 되게 긴 애도나 장례 같을 수도 있고 이 분의 마음이 너무 이게 궁금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제목이 사랑을 담아인 이유가 있겠죠. 사랑을 담아는 저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제목을 왜 이걸로 지었을까 생각을 계속했는데 마지막에 번역가의 선생님이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죽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치 죽어가는 남편한테 죽지 마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로 좀 모든 행위가 다 사랑을 담은 게 아닌가 두 분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가 이 독서를 모두와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잖아요. 네, 그 문학동네에서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면 딸기 쇼트케이크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뭔가 귀엽고 좀 다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근데 그걸 먹으면서 해도 되나 싶네 갑자기. 왜 그 딸기 쇼트케이크를 해주셨지? 그래서 너무 이 책이 담고 있는 어떤 사랑의 크기나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분위기만이라도 조금은 좀 이렇게 환기시키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이 안에서도 찬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 찬반 논쟁으로 가기 쉬운 주제잖아요. 네네네. 안락사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비록 그게 너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멋대로 중단해도 되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책이고 이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그냥 두 사람한테는 그런 논리와 무관하게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독서 모임 할 때도 그런 좀 찬반을 하고 싶진 않은 반대하는 마음도 알고 찬성하는 마음도 알지만 그거 외적인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또 이 책이 이번 책방로그에서 흥미롭게 느껴지셨다면 그때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책방로그에서 소개할 신간은 김지승 작가님의 에세이 술래 바꾸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인상 깊게 읽은 나머지 실물책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실물은 없지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래 바꾸기는 의자, 모빌, 수건처럼 되게 일상의 사물들로 비롯되는 산문들로 채워진 에세이입니다. 읽다 보면 그냥 이 작가님이 이 하나의 사물을 되게 입체적으로 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약간 그래서 근래 읽은 에세이와는 되게 다른 느낌으로 독특한 독서를 했는데요. 약간 누군가 큐브 놀이 할 때 그걸 막 굴리는 걸 되게 정신없이 빠져들 채로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 에세이가 그랬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고 의자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싶은데 되게 다양한 의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근데 그 의자가 아니라 의자마다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해요. 사실은 결국. 그래서 이 하나의 사물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굉장히 큰 에세이였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마술적 에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읽고 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고 나면. 특히
특히 이제 김지승 작가님의 그 이번 에세이에는 어떤 목소리들이 주로 등장하냐면 이제 젊은 여성, 나이 든 여성, 뭐 엄마가 된 여성, 혹은 외국으로 입양된 여성, 어쨌든 여성, 굉장히 다양한 얼굴과 삶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인 삶과 짝을 이뤄서 흘러가는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 여성의 단면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에세이의 되게 큰 매력이자 힘처럼 느껴지고요. 작가님이 그 각각의 여성과 한순간 되게 긴밀하게 연결된 이야기들을 좀 이번 여름에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안부를 나누고 싶고요. 남은 8월 동안에는 조금 더 자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